네, 어제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선 관련 저도 방송을 하면서 그 투표와 선거 결과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만 어제는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국민 유권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지요. 송파구 일대 10여 군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하러 오신 분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 번호표를 받아두고 있다가 밤 10시까지 기다려서 투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 됐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경제 선진국이 됐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러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잠실 7동 투표소 저희가 좀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잠실 7동 그 투표소 앞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서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와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해서 저희가 무리해서 연결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선거관리위원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우 기자, 아직 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잠실 지역 투표함 처리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남아있는 투표함을 개표하기 위해 현재 현장에 남아있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함 이송이 가능해지는 대로 송파구 개표소로 옮겨 개표 참관인들의 참관 아래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잠실 지역에 남아있는 투표함 2개에는 약 2,000명의 투표분이 담겨 있는데요. 이 해당 투표함이 개함돼야 서울시와 송파구 일부 선거구의 최종 당선인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앞서 선관위는 오늘 0시 전체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위원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은 사실이지만 선거 결과 자체를 무효로 보거나 이 재투표를 실시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또 이번 선거가 모두 끝나는 대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이 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진상규명위원회 설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대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대국민 사과 밤 9시에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왜 투표용지가 부족한 이런 상황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정말로 관리 부실하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비판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훈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젯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엄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는 곳이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 광진구 각 한 곳 등 모두 14개 투표소라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용지 인쇄 물량은 최근 선거 투표율과 예상 사전 투표율 등을 고려해 정하는데 이 송파구의 경우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인쇄했지만 실제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물량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사전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과천 선관위 앞에는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하는 일부 시위대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례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선거관리 역량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입이 10개, 100개,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지요.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는 처음에는 기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이 개표 중단해라, 이거 재투표해야 된다, 재선거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 민주당은 선관위가 응변의 책임은 져야 하는데 재투표 요구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을 했고요. 청와대는 처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조금 뒤에 강유적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다시 내서 일부 지역 주민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게 선관위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청와대는 일련의 상황을 엄정하게 주시한다라고 청와대 반응이 아주 무겁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이로 인한 투표 참정권이 침해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시죠.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 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강한 유감을 나타낸다.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낸다.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성환영 기자, 허민 기자, 이거 기자 생활 오래 하셨는데 뭐 선거 관련해서 그동안 뭐 부정선거론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저도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투표용지 부족해서 투표 못하는 일이 어느 투표소에서 발생했다는 기사를 쓴 기억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예. 이건 뭐 민주화되기 이전에 민주화되기 이전에요. 예. 1987년 12월 16일 대선 때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구로구청. 예. 구로구청 농성 사건인데 그때 공정선거감시단에 이제 한 분이 제보를 해서 네. 여기 부정투표함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학생 시민들이 달려가서 그 정보농성을 벌였죠. 그래서 결국은 그 구로 선관위원장으로부터 이거 부정투표함 맞습니다라는 진술을 받아냈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이거 폭도들이 점령한 거다 이렇게 됐는데 2박 3일 동안 농성 투쟁하고 네. 사실은 거기서 뭐 인주, 부뚜껑, 뭐 투표함, 뭐 백지 투표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비극적으로 이제 진압이 되면서 끝났는데 이것 때 부정선거 이 투표함 때문에 농성을 벌였던 이 사건을 보면서 저기 앞에서 농성을 하는 저 모습이 이제 네. 떠올라요. 근데 사실은 이거가 참 문제인 게 부정선거론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의 명분을 좀 제공해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깝고 우려되는 거죠. 화가 네. 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실은 두 차례에 걸쳐서 X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최악의 저질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한 표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 보니까 그 한 표를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네. 그 선거 관리 그 한 표를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그걸 보장해줘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세상에 투표용지를 아이고 그게 이제 진짜, 본투표가 이제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지난 엊그제 수요일이었죠. 어저께 수요일이었죠. 오후 2시부터 이미 투표용지가 더 이상 없대라고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들이 그 안에서 들려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1시 무렵부터 그랬다고요. 네네. 그런데 선거법상에 이게 투표용지는 하루 전에 투표소로 도착을 해야 된다고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게 난감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정책국 그 담당 국장 얘기는 50%밖에 준비를 안 했다. 인구수에, 그 유권자 수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의 말을 이제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는 공조직 중 최악의 조직이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모두 대통령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정부가 뼈아프게 좀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허민 기자 이야기에 아마 성환영 기자도 공감하시죠? 예, 뭐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선거 아픈 역사가 있죠. 네. 이승만 정부 때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명이 목숨을 잃고 났고요. 결국은 정권이 또 4.19 먹고 혁명이 일어난 거죠. 사람도 많이 죽었고. 그래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것도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잘 했는데 이게 특히 뭔가 좀 망가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제 허철훈 사무총장 브리핑할 때 가만히 보니까 예. 이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예. 그러니까 뒤늦게 파악을 한 거지 지금도 제대로 아는 건지 참 궁금하고요. 그래서 뭔가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저 농성 중인 분들이 조금만 이제 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형사 고발 이미 됐고요. 또 중앙선관위에서 뭐 진상조사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만 어쨌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혹시 가능하다면 좀 국정조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물을 거 다 묻고 책임질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다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별도로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은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화가 나신 건 알겠는데 보니까 대부분 아무래도 좀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그 오세훈 시장 승리 선언했고 정원호 후보 패배 승복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증거 보정 같은 걸 잘 하시면 되지. 그걸 아예 개표를 못하게 저렇게 막고 있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고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됐는데 어제 그 사고가 난 직후에 장동혁 대표가 중앙선관위에 가가지고 개표 중단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걸 보고 아니 이 중앙선관위에서 크게 사고 친 건 맞는데 가만히 있어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요구하는 게 저게 맞나 싶더라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내가 방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선관위 직원들이 막 몸으로 막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상한 장면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오세훈 후보 당선이 되니까 입을 싹 다물고 있습니다. 재투표 얘기가 사라졌죠? 네. 예. 재투표, 뭐 서울시에 주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서울시장만 지금 재투표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만 재투표를 해야 되나요? 이거 하여튼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과잉 대응하면 안 되는 건데 전 이 장동혁 대표 어제 밤에 처신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예. 어쨌든 뭐 뒤늦게라도 뭐 어쨌든 좋습니다. 뭐 장동혁 대표 정치 경험도 많지 않고 워낙 위급한 상황이고 하니까 당황해서 그랬을 수 있는데 이 사후 처리를 하는데도 좀 잘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개표 결과 앞서가는 상황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 자 이런 참여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이건 재투표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세훈 후보가 역전을 하면서 결국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 재투표 얘기는 쑥 들어갔다.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지만 또 국민의힘이 오늘 새벽에 한 얘기는 뭐고 오늘 오전에 한 얘기는 또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 만약에 예. 만에 하나 정원호 후보가 0.1%, 0.2% 차이로 오세훈 후보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 그리고 그러한 가정하에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무런 대응도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는 야당 대표가 그 정도의 발언도 못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그 얘기를 떠나서 저는 이 선관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오부 요인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아까 드린 네네. 말씀은 네네. 그 얘기 뭐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얘기를 했으면 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일관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예. 뭐 그만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원호 후보가 일단 딱 승복 예, 선언을 패배 했잖아요. 승복했죠. 예. 했고, 오세훈 시장이 또 그 얘기했고 그래서 그건 일단락 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저는 오부위원이고 국가의전서열 그 6인 선관위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예. 노태학 선관위 체제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거기라 보기 때문에 저는 선거 무효 소송이다 이런 걸 별개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형사적 그 어떤 그 소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이 해체 수준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형사 예. 대책들이 조만간 나와야 그 된다고 형사 책임 생각합니다. 네. 예. 추궁해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형사적으로. 예. 또 선거 무효 소송 할 수 있으면 예. 하는 게 맞아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필요하면 재선거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그 오늘 새벽에다 국민의힘이 했던 얘기예요. 글쎄요. 예. 그럼 뭔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런데 이게 그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 같으니 그럼 이 정도로 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넘어가자.
뭔가 매듭을 지어야죠. 그 정치인들이 했던 말을 그냥 입을 싹 씻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예. 사실 주진우 의원이 오늘 새벽에는 헌법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 7장에 114조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모든 중앙선거관리위원 자기가 탄핵안 발의하겠다고 SNS에 썼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6년으로 돼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위원들끼리 그 사이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다. 맞습니다. 이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손보려고 하더라도 이것도 또 개헌을 해야 되는 이거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개헌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기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 근본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관들이 항상 저 위원장 맡고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해외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다음에 개헌할 때 대폭 손질할 필요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주진우 의원이 뭐 이제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인이 그렇게 뭐 소송, 법률 이렇게 좋아하고 뭐 탄핵, 저 탄핵은 발의하시면 돼요. 뭐 그다음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런 식으로 과잉해서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탄핵해야 된다. 그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어쨌든 좋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고 구청장 또 뭐 지방 의원들 결론이 이제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현장에 있는 좀 화난 유권자들 심정을 알겠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SBS 동훈영 기자가 그 잠시 칠동 투표소 근처에서 조금 전에 저와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격앙돼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을 연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기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연결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격앙돼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게 돼 있고 개표가 잘 마무리가 돼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또 당선된 것으로 됐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제 더 철저한 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좀 생각하셔서 지금 서한영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좀 차분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이 일이 벌어진 그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말이 안 되는 거네. 다들 지금 가시잖아요, 지금 보면은. 엄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선정권 보장하라. 그게 말이 되나요? 중단 지시하세요. 지금 당장 한다는 아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십니까 지금? 개표 중단과 재투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다. 다만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원총회에서 이거 국정조사 하자고 여당에 제안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 오늘 새벽보다는 목소리 강도가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국정조사 아까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예. 그 뭐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여당도 좀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저는 1987년 민주화 체제에 들어선 이후에 예. 이 정도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뭐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투표율이 50%를 예상해서 투표용지 준비했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게 망가졌나? 네, 망가졌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투표용지 남아서 그 투표용지 뭐 폐기한다고 해도 문제 제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 50%만 투표할 거라 생각하고 그것만 준비했다는 이 설명 자체가 네, 예.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그 주진 의원 탄핵론에 대해서 뭐 성자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윤석열 정권 때 29번의 장관 탄핵 소추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사안이 다 말도 안 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탄핵을 거론하지 않으면 뭐 야당은 있을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저는 첫 번째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선관위원 전원을 탄핵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압수수색, 국정조사 그리고 강제 수사 등등을 동원해서 이 진상을 밝히고 처벌해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관위를 해체하는 문제를 진작에 검토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혁신 발전 방안들을 내놔야 된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예. 내용은 동의하는데요. 예. 그게 절차가 필요해요. 헌법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 되고 형사처벌 해야 돼요. 위원들 바꾸려고 해도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 어느 날 바꾸지 갑자기 않으면. 어떤 예. 기관에 문제가 있다. 그거 다 해체해야 된다. 그건 정치적인 구호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지. 좀 더 이제 차분하게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선관위 해체로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오래된 신조 중에 하나였어요. 예. 예, 그럼 선거관리업무는 어디서 맡? 선거관리가 예. 법원이 맡든 법원이? 예, 법원이 아니면은 법원이 어떤 다른 또 별도의 이게 산하기관을 하나 만들든 뭐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의 중앙선관위 체제를 계속 가져가는 게 옳은가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그걸 통해서 세미나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세미나에서 제가 발제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이게 뭐 오늘 이걸 보고 흥분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선관위 존폐 여부를 뭐 개헌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이 차제에 저는 이 권력 구조 문제를 개헌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까지 같이 다루는 문제까지 저는 개헌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된 투표소 앞에 모여 계신 분들 당연히 문제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갖고 모이신 거는 다 인정하고 동의합니다만 이번 사안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정선거냐.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봐라 이거 정말 대한민국 선거가 문제가 많다. 이래서 부정선거를 얘기한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는 단 한 번도 대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안타까운 일은 이번 상황이 이 사안이 사상 초유의 일이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어떤 하나의 근거가 돼버리는 이런 일을 선관위 스스로가 자초하고 제공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 아닙니까? 물론이죠. 근데 전 이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낙선했죠. 황교안 전 예.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뭐 아직 잘 모르겠는데 예. 이거 봐라 드디어 부정선거의 증거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할지 예. 그렇게 하지 않을지. 네,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국민이 지금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명천재 이 21세기에 중앙선관위가 저런 식으로 투표 권리를 부실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걸 또 이용을 해서 부정선거론을 확산시켜보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저도 거기는 말았으면 반대합니다. 좋겠습니다. 예. 예, 예. 확실히 반대합니다. 저도. 예. 이걸 통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 확산시키겠다. 그 논리에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김현태 씨, 전한길 씨. 예. 좀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해는 합니다만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건 전면적인 그냥 부정이잖아요.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모든 일이 벌어져도 이런 선거가 다 치러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후보들이 다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 주장은 안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이제 뭐 이 음모론을 더 이제 예. 폭발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뭐 질타받아야 되고 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한데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몰고 가는 움직임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건 네. 국민 정서가 수용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 저런 주장에 또 쉽게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선관위가 또 정치권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이 그래, 그럼 이번에 한번 바뀌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믿어, 이렇게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좀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